자, 수열 AN, BN에 대해서 다음에 극한값을 계산하는 문제죠. 워낙 쉬운 문제긴 합니다. 근데 원래는 치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극한값이 나와 있는 상태고 실제는 AN, BN에 모두 다 리미트가 분배되기 때문에 그냥 푸셔도 됩니다. 이제는 이 정도가 되면 그냥 푸셔도 돼요. 그냥 푼다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일반항이 3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죠. 그럼 AN은 3AN 플러스 3BN이 되고 이렇게 이항을 해서 계산해 보면 2AN은 마이너스 3BN이 되죠. 뭐 이런 느낌으로. 여기는 2AN 이걸 남겨둘까요 그냥? 이항을 안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더 나아 보니까 이쪽 넘기면 2AN 플러스 3BN 0이 되죠. 여기는 얘가 여기에 수렴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2AN 플러스 3 마이너스 3BN 얘가 2예요. 둘을 연립시키는 거죠. 위에 자리를 더하게 되면 4AN 2 따라서 AN은 4분의 2, 2분의 1. 여기는 어떤 느낌을 바라봐도 리미트를 다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AN의 극한값이 2분의 1로 보시는 거고 AN의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얘는 1이 되죠. 넘어가면 BN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여기다 2분의 1에다 3을 곱하면 2분의 3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2분의 3 플러스 3분의 2 6분의 9 플러스 6분의 4 6분의 13 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원래는 다 치환하고 문제를 풀긴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어차피 리미트가 다 분배되는 상태로 처리가 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렇게 푸셔도 일단은 1차 정리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이 극한값이 1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치환해야 되겠지만 그냥 푸는 겁니다. AN 플러스 2는 분배하게 되면 3AN 마이너스 4 이항을 시키면 2AN 이항하면 6 따라서 여기다 리미트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3이 됩니다. 그럼 여기 2, 3은 6에다가 1을 뺀 거니까 극한값은 5 이렇게 되겠죠. 양수인 이런 말은 괜히 주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다음에 값이 이렇게 되면 이것도 분수식이 서로 같겠죠. 이렇게 곱한 값 2AN 이렇게 곱하면 3N 곱하기 BN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을 갖는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이 식을 AN으로 정리하게 되면 AN은 2분의 3N 곱하기 BN 이라고 처리되겠죠. 여기다 대입합니다. 쭉 대입하게 되면 자, 리미트는 생략하고 쭉 대입하면 9n의 제곱 곱하기 bn은 그냥 쓸게요. an만 바꿔 쓰면 되니까 bn의 제곱 플러스 6n 곱하기 an 2분의 3n 곱하기 bn 그러다 bn을 또 곱했으니까 bn의 제곱이 되겠죠. 분자는 2 곱하기 an의 제곱 이걸 제곱시켜야 돼요. 4분의 9 n제곱 곱하기 bn의 제곱 마이너스 4bn의 제곱 그러니까 bn제곱, bn제곱은 다 지웁시다 이렇게. 이런 사각형도 어떤 의미가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최고참 계수가 필요한 거고 그럼 쓰다 보니까 이쪽은 9n의 제곱이고 이쪽은 약분하면 3이 남고 3, 3은 9 얘도 n의 제곱이 되고 분자는 이건 없어졌고 여기 약분하면 2분의 9 n제곱이 남죠. 그럼 남은 건 18분의 2분의 9 내항의 곱 2 곱하기 18분의 외항의 곱 9 약분하면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등차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이 SN일 때 수열 BN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저거를 계산해야 돼요. 어쨌든 SN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SN을 알아야 SEN이나 SEN-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럼 이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인 SN을 구한다면 2분의 첫 번째 항의 2배 항수 곱하기 첫 번째 항의 2배 2a 플러스 n-1 공차 d 3 이렇게 되네요.
그럼 정리해보면 2분의 n 곱하기 3n 플러스 2a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이게 SN이라면 SEN-1과 SEN을 계산해야 돼요. SEN-1 2분의 항자리 대신에 EN-를 대입하죠. N자리 대신에 여기 N자리 대신에 EN-를 대입해요. 그러면 6N이 되고 6N-3 3은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2A 마이너스 6 이게 SEN-1이고 SEN을 정리하려면 2분의 2N 여기 N자리 대신에 2N을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도 N자리 대신에 2N을 대입하죠. 그럼 6N 플러스 2A 마이너스 3 자, 이게 BN입니다. 근데 BN이 이 사이에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극한을 취했죠? BN의 극한을 취했나요? 여기다 리미트를 붙이고 등호를 붙이게 되면 여기 극한값과 여기 극한값의 샌드위치 가운데 끼는 샌드위치 정리가 성립하겠죠. 그럼 여기 극한을 줬어야 되는데 아니요. 여기 이제 BN 값을 써야 되는데 BN은 여기는 2가 얘는 약분을 한다고 칩시다. 이게 약분해요. 그럼 여기는 3n이 남고 2n-1 곱하기 여기는 3n 뒤는 별로 안 중요하지만 일단 쓸게요. a-3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약분하고 정리하게 되면 6n 제곱 그 다음에 분배하면 플러스 2an-3n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분배하게 되면 6n 제곱 그럼 뒤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올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최고창만 중요하기 때문에 뒤는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bn은 여기 사이에 존재하는 이제 극한값이라는 얘기죠. 그럼 bn 자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n 제곱 분의 5n 제곱 플러스 1분의 bn의 최고창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남이 다 아까 말했지만 다 지워질 테니까. 그럼 bn 자리에 6n 제곱을 대입하고 이 플러스 4n 제곱 극한은 5분의 10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어차피 샌드위치 정리로 갈 테니까 bn의 극한값 구하면 이런 식으로. 원래는 여기다가 원래는 뭐 해야 되냐면 원래대로 해보면 이 모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양변에 4n 제곱을 덧셈을 해요. 그럼 여기는 뭘로 바뀌냐면 10n 제곱으로 바뀌겠죠? 10n 제곱 어쩌고 저쩌고 여기도 10n 제곱 어쩌고 저쩌고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다시 양변을 뭘로 나누냐면 5n 제곱 플러스 1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5n 제곱 플러스 1로 나눕니다. 얘는 극한값이 2, 얘도 극한값이 2, 그래서 얘는 2에 수렴한다. 뭐 이렇게 이제 푸는 건데 어차피 아까 말했지만 최고점만 필요하기 때문에 최고점 얼른 따서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였죠. 유제 3번. 자, AN, BN이 다음에 이런 모양일 때 이걸 만족시킬 때 BN분의 AN의 극한을 계산하시오. 이것도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AN은 3 곱하기 루트 9n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3n bn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2n 플러스 1분의 4 그대로 이 상황을 분수 형태로 극한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걸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극한값 구하는 겁니다. 여기 분모 1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렇게 계산할 때 4 있죠? 분모 4 자, 분자 얘랑 얘랑 곱하는 겁니다.
그럼 3 곱하기 2n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9n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3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극한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극한 구하는데 이게 모양이 보면 여기는 1차, 얘가 2차만 있으면 우리가 배우는 그런 공식이 있죠. 근데 여기 1차가 붙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적당히 이제 유리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뭘 곱해야 되냐면 루트 9n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3n. 그럼 여기도 루트 9n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3n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이게 1차가 없으면 루트 2차 마이너스 루트 2차니까 공식을 대입해서 풀면 되는데 이게 1차가 붙었기 때문에 3차가 돼서 이걸 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정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원식대로 원래식의 풀이가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화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 쓸 필요 없다고 그랬죠. 역시나 필요한 것만 4 곱하기 여기 이런 건 지워지고 최고차만 남을 거 아니에요. 9n의 제곱이 루트의 9n 제곱이면 3n이 남을 테고 얘도 3n이 남죠. 최고차만 씁시다. 그럼 얘는 3 곱하기 얘는 2n이 남겠죠. 어차피 플러스는 지워질 테니까 극한 구할 때. 그럼 여기 이런 건 지워지고 어차피 이거 유리화를 해야 되죠. 얘는. 유리한 경우 계산하면 루트 9n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면 9n 제곱 플러스 4가 나오고 뒤에 빼기 9n 제곱 얘랑 지워지고 마이너스 4가 곱해져요. 이렇게. 곱셈이니까요. 그럼 남은 건 4 곱하기 3 더하면 6이고 아 플러스 4군요? 네 미안합니다. 9n 제곱 플러스 4였어요. 네 이렇게. 그럼 2, 3은 6, 6, 4, 24 약분하게 되면 네 1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죠? 그래서 직선이 이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N, BN이라고 했을 때 AN, BN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CN이라고 하고 점 마이너스 2,0과 점 1CN 위에는 점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는 많이 익숙하지 않나요? 그래도? 여기? 약간 어떤 느낌이세요? 원이 있고 어떤 원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어쨌든 어떤 원이 있다는 뜻이죠. 이게 원 위에 있는 점이나 원 안에 있는 점일 때는 최소값을 구할 수는 없죠. 보통 일반적으로 저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는 원 밖에 어떤 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2,0이고 그럼 원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 이 점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찾으라면 그때 우리가 쓰는 규칙은 이 점에서 이 원의 중심까지 거리 뒷값을 구해요. 실제는 점과 점 사이 거리죠. 그래서 뭐를 빼내게 되냐면 반지름 r값을 빼내게 됩니다. 그럼 최소값은 d-r 4개를 계산하면 이게 가장 최소값이 나오며 그거를 책에서는 AN이라고 정의한 거죠. 원의 중심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 결국은. 자, 이제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림을 이렇게 y로 정리하게 되면 기울기가 4분의 3짜리 직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직선과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그렇죠? V자 모양의 이게 V자 모양의 절대값 그래프죠. 이렇게 비슷한가요 그림이? 네, 대충 이렇습니다. 그럼 두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니까 여기랑 여기서 만나겠죠. 얘는 당연히 원점일 테고 그럼 얘는 음이겠죠. 이 값의 x값은 음이고 이 값의 x값은 양일 겁니다. 됐습니까? 찾아봅시다. 그러려면 이 점을 먼저 찾으려면 y는 3x-4y 플러스 7n은 0와 이 직선이잖아요.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잖아. y는 마이너스 x의 교점을 찾는 거고 하나는 3x-4y 플러스 7n은 0과 여기 있는 직선은 y는 x죠. y는 x의 교점을 찾는 겁니다. 네, y는 x. 그럼 여기 y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게 되면 이게 7x가 되죠. 7x가 7n이니까 n값은 x값은 마이너스 n이 될 테고 이쪽에는 y자리 대신에 x를 대입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x가 되고 넘어가면 x는 7n이 되죠.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근데 얘랑 연립했으니까 교점 x좌표 여기가 마이너스 n이라는 뜻이고 여기 교점 x좌표는 7n이라는 뜻이에요. 이렇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이제 원이 하나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지. 뭐를 기준으로? 여기는 점 A와 여기는 점 A, N, B, N 얘네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는 이런 원이 하나 생긴다는 뜻이에요. 왜 이래? 뭐 약간 이런 식의 원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라고 그랬죠? 이 원의 중심을 찾아야 돼요. 그럼 이 원의 중심이면 여기 있는 점일 텐데 이 점은 x 좌표의 중점이죠? 그럼 얘랑 더한 값에 x좌표의 정중앙에는 평균값이니까 얘네들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 3n, 이제 y좌표 찾아야 돼요. y좌표는 여기 있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n이지. 그럼 y좌표도 얼마예요? y좌표는 n이겠죠.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좌표에 마이너스 n을 대입하면 y좌표는 플러스 n이 될 테고 이 점의 좌표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으니까 x좌표와 y좌표가 서로 같아요. 7n, 7n. 그럼 y좌표는 얘네들이 더한 값 8n, 8n을 2로 나눈 값 4n.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3n, 4n이 된다는 얘기죠. 남은 건 아까 말한 이 규칙이에요. d-r을 계산하죠. 두 점 사이 거리, x끼리 뺀 값 3n 플러스 2의 제곱, y끼리 뺀 값 4n의 제곱, 더해서 루트. 이렇게 되면 d가 나와요. 됐죠? d에서 이제 반지름 값을 빼야 됩니다.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반지름 안 나와 있는데요. 반지름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를 찾거나 아니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를 찾으면 되겠죠. 아무거나 계산하기 편한 쪽으로. 근데 숫자가 이쪽이 좀 더 편해 보이죠? 계산하기에. 그러면 3n에서 n을 빼게 되면 4n의 제곱. 두 점 사이 거리 찾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할 값은 4n의 제곱 더하기 4n을 제곱한 거니까 16n의 제곱. 이렇게 빼게 되면 3n을 제곱한 거니까 9n의 제곱. 더해서 루트. 25n 제곱. 그래서 반지름은 5n이 됩니다. 이 길이가 5n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괜찮죠? 루트 25n 제곱 여기 플러스 12n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25n 제곱 이렇게 씌우시면 되겠네요. 이게 an이에요. 네, an. 근데 이게 위에 분자값에 저번에 잠깐 설명했었는데 이 분자값에 n에 대한 관계식이 오게 되면 이게 분모가 지금 이거 분의 1이잖아.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위에 이제 n이 그러니까 숫자가 아닌 n이 오게 되면 이걸 공식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때 유리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숫자가 올 때는 어차피 이 극한값의 역수를 취한 게 정답이기 때문에 이때는 가볍게 그냥 여기 12에서 이쪽 상수 이쪽 1차함계수 0을 뺀 다음에 2로 나누고 거기다 얼마를 곱한가? 루트 25 5분의 1을 곱한가? 그럼 얘는 10분의 12 약분하면 5분의 6 밑에 있는 극한값이 5분의 6이니까 분의 1을 씌우게 되면 6분의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극한값은 6분의 5가 돼요. 그래서 60 곱하기 6분의 5 50 이렇게 됩니다. 자, 등비술의 극한 문제. 다음을 만족하는 양수 A 값의 합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근데 우리가 등비술의 극한할 때는 주로 그러니까 다항식에 대한 극한의 문제 있죠. 분수함수에 대한 극한 문제를 풀 때는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누가 더 크냐 작냐를 판단하게 되는데 등비술의 극한 구할 때는 밑이 더 누가 크냐 작냐를 판단하잖아요. 근데 문제를 보시면 밑의 동료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요게 밑이다. n 밑에 있는 게 밑이기 때문에 a가 아닌 a 제곱이 밑이죠. a 제곱과 2a가 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얘네 둘의 크기를 비교해야 돼. 이쪽이 더 큰 건지 아니면 얘네들이 크기가 서로 같은 건지 아니면 2a가 더 큰 건지
이걸 이제 판단 기준으로 잡아야 저걸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간단히 요약해보면 얘는 A가 2보다 크다는 뜻이고 얘는 A가 2라는 뜻이고 얘는 A가 2보다 작다는 뜻이고 이런 의미로 그냥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렵게 풀지 마시고 저런 느낌으로. 그럼 첫 번째 A가 2보다 크다. 그럼 이쪽 지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극한 문제 풀 때 이게 오히려 크다는 뜻이니까 얘는 지워지겠죠. 그러면 장은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럼 남은 건 2A 2n제곱분의 2A 2n제곱. 똑같네. 1의 수렴하겠죠. 위아래가. 지금 그럼 2의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A가 2보다 큰 수는 정답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 여기 A가 2라면 2를 직접 대입하시면 돼요. A에 2 대입해봐. 그래서 2 대입해. 그러면 8의 n제곱이 되죠. 2 곱하기 조심해야 된다. 2 곱하기 4의 n제곱 플러스 4의 n제곱 젠 4의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4 곱하기 4의 n제곱 쟤는 플러스 2 곱하기 4의 n제곱 이런 꼴이 돼요. 그럼 여기 극한값은 2 플러스 1분의 여기 극한값은 4 플러스 2 3분의 6 약분하면 2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A값은 2는 성립한다는 얘기죠. A가 2가 되면 극한이 2가 나온다. 얘를 성립시킨다. 맞는 말이 된다. 그럼 A가 2보다 작다고 칩시다. A가 2보다 작으면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2A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이번엔 얘가 지워지겠네요. 얘네가 지워지고 분모에는 2A의 n제곱이 남고 분자는 2A의 n제곱에 2A가 하나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오겠죠. 곱하기 지수에 플러스 1이 있으니까 그럼 얘랑은 지워지고 따라서 이 극한값이 2인 상태니까 2A 값이 2를 만족하는 A 값은 1. 근데 이 1이 얘를 만족합니까? 만족하네요. 2보다 작은 A 값이잖아. 네, 되네요. 또 답은. 그럼 답의 종류는 두 종류. 이렇게 두 개. 덧셈하게 되면 3이 정답입니다. 자, 2분의 3의 극한값을 가질 때 근데 이거는 너무 쉽지 않나 싶은데요. 왜냐면 미세 크기를 따질 때는 그러니까 부호는 보지 않고 절대값의 크기만 보는 거죠. 그치, 현준아? 또 뭐 또 재미있는 포인트를 짚은 거야, 또 제. 얼굴에 또 미소가 만연한 걸 보니까 혼자 또 무슨 생각이 빠졌는지. 네. 자, 여기는 미시 2, 얘도 미시 2. 근데 미시 절대값이 4인 게 있기 때문에 얘는 지워지겠죠. 그럼 여기를 잘 정리해보면 조심해야 된다.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고 얘는 a 곱하기 마이너스 4의 n제곱 따라서 극한값은 여기서 극한값이 나오죠. 마이너스 4분의 a 걔가 2분의 3입니다. 2a는 마이너스 12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6이 된다. 비교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C는 자연수 A와 R의 순서상 개수를 모두 구하시오. 인데 이건 이제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직접적으로 나열해서 어차피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나열해서 찾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크기를 딱 기준을 정해놓고 푸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숫자를 집어넣는 게 그냥 좀 간단해 보이니까 어차피 두 자연수 AR이잖아요. 그럼 R값이 공비 R을 기준해서 본다면 자연수잖아. 얘네들은 숫자가 1, 2, 3, 4 이렇게 가는 숫자들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공비 R의 범위를 뭐 0보다 작거나 음수이거나 뭐 이런 걸 생각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R은 1부터 시작하면 돼요. R에 1. 됐니? 생각해 봅시다. R이 1이야. 근데 1 대입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A가 되고 B가 36이네? 따라서 A 값은 72가 되죠? 그럼 R이 1일 때는 A 72와 짝지어지니까 이 순서상은 72,1 이렇게 하나 나온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R이 2라고 칩시다.
R이 2, 이제 이때부터는 R이 2보다 커진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일단 집어넣어 볼까요? R이 2라고 쳐봐. 그럼 여기 2야. 그럼 보세요. 2의 제곱, 4의 n제곱. 어차피 얘는 필요 없잖아. 그냥 지워버립시다. 헷갈리니까. R이 2니까요. 2야. 그럼 4의 n제곱. 근데 이게 2의 제곱이 나오니까 4a가 이렇게 붙겠죠. 이게 36. 그런가요? 그러면 4a가 36이니까 a 값은 얼마인가요? 9? 네. 4a가 36이니까 4, 9, 36. 얘는 9,2. R이 3이면? 그럼 똑같은데 이 앞에 있는 개수만 달라지잖아요. 어차피 이런 것은 뭐 2든 3이든 다 지워질 테고 개수만 잘 정리하면 되는데 여기 a가 붙는데 이 밑 3의 제곱이 앞에 따라 붙겠죠. 요것만 계산합시다. 다시 쓰기 귀찮으니까 9a 36 따라서 a는 4. 그러면 a가 4일 때 r은 3. 그 다음에 r은 4일 때 R4를 집어넣으면 얘랑 없어지고 여기 4 집어넣으면 4의 제곱 16이 붙죠. 16a가 36 되나요? a 값이? 이게 자연수인가요? 자연수가 아니네요. 그렇죠? 16분의 36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럼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5는 당연히 안 될 겁니다. 36을 5의 거듭적으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 그럼 R값은 6. 그럼 6의 제곱 36a 36 따라서 a 값은 1,6 더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럼 a 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잖아. 이거보다 더 작아질 텐데? 그럼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정답은 이렇게 4개의 순서쌍을 구할 수 있다. 순서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4개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나. 괜히 뭐 기준 세워두면 오히려 일일이 또 계산할 때 부등식 처리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숫자를 몇 개 안 돼서 그냥 집어넣는 게 나아 보여요. 아까 했던 부분이죠. 여기랑 얘랑 같다고 봐도 어차피 극한은 같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없죠. 그럼 2an은 이 길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 an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은 이제 이 정도 계산 여러분이 마무리하세요. 뭐 계산까지는 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an 곱하기 2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 자, 얘를 만족할 때 다음에 극한값을 계산하시오.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이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저형 모양을 만들려면 일단 여기다 뭐로 나눠야 되죠? an으로 나눠야 되고 동시에 4n 플러스 2로 같이 나눠야죠. 그렇지? 그럼 얘도 an으로 나누고 4n 플러스 2 얘도 an으로 나누고 4n 플러스 2가 됩니다. 얘는 이렇게 각자 약분이 되시고요. 얘는 이렇게 지워지시고 그래서 an분의 an 플러스 1은 4n분의 2n 2분의 1. 근데 어차피 우리 여기다 이제 극한 취할 거잖아요. 그럼 등호 붙고 네, 극한값은 샌드위치 정리에 따라 2분의 1에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N에 대해서 다음 2차 방식 서로 다른 두 칠근을 가질 때 저를 구하라죠. 이거는 실근이니까 n을 그냥 이거 n 일일이 쓰면 귀찮아지죠. 그러니까 그냥 n 없이 씁시다.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n 두근의 곱 a분의 c 마이너스 2n. 자, 얘를 가지고 쟤를 구하는 거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대입하게 되면 n제곱 플러스 4n 이렇게 되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루트 n제곱 극한은 4 빼기 0 2로 나눈가 2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이거는 뭐 리미트에다 지금에다가 급수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혹시 뭐 정적분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다른 일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거니와
리미트를 나중에 계산하고 이걸 각각 처리하라는 얘기죠. 위아래 시그마를 각각 처리하라는 뜻인데, 밑에 걸 처리해보면, 리미트를 일단 빼고, 변수가 k잖아요? 근데 시그마 k 제곱 공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6분의 그 공식 있잖아요. 많이 아는 거.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얘는 시그마 변수가 아니니까 마지막 항 곱해서 처리하죠. 보통. 시그마 변수 아닐 때는 여기는 이것과 마지막 항을 곱한 값을 정답으로 처리한다. 플러스 n세제곱. 그럼 분자도 이 n은 바깥으로 나갈 수 있죠. 시그마 변수가 아니니까. 그럼 n은 기본적으로 곱해져 있고 시그마 k 공식 2분의 n 플러스 1. 쟤도 n세제곱. 그럼 모양을 보니까 3차분의 3차행 형태죠. 그럼 개수만 잘 따다 쓰면 될 것 같아요. 최고차만 씁니다. 6분의 2 플러스 1분의 얘는 2분의 1 더하기 1. 분모 분자 6을 곱합시다. 6 곱하면 되겠죠? 얘는 2 더하기 6분의 되다 6 곱하면 3 플러스 6 그래서 8분의 9 이렇게 극한값이 나오겠네요. 이 수렴하는 조건 등비술이잖아요. 아래 n제곱. 자, 아래 n제곱.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이 공비할 값이 어디 안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극한일 때는 1이 포함되고 급수일 때는 1이 포함이 되지 않죠. 그 부분 헷갈리지 마시고. 그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1, 11분의 양변에 이제 11을 곱한다고, 양변에 11을 곱한다고 치면 마이너스 1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플러스 11. 두 개의 분등식을 푸는 거죠. 이거 넘겨요. 그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4가 0보다 크다. 이걸로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보나마나 모든 실수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이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뜻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달리 말하면 이거 그래프로 환산해 보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잖아. 얘는 제곱 앞에 있는 게서 1인 2차 함수니까 그 포물선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이 함수값은 모두 다 양수에다가 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조건은 모든 실수예요. 위를 만족하는 부등식 x의 범위는 모든 실수가 된다. 근데 아래는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사이값.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커 나왔고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모든 실수와 여기에 겹치는 범위를 찾는 거니까 이게 정답이죠. 이 안에는 정수의 개수. 정수 개수 찾을 때는 이렇게 뺀 다음에 둘 다 등호 있으니까 이제 덧셈하면 돼. 1을 덧셈하면 되죠. 빼면 6, 거기다 1 더하면 7. 이렇게 개수를 구할 수. 자, 여기에 지금 어쨌든 지금 우리는 AL의 극한값을 알아야 되죠. 여기 리미트를 취해놨으니까. 극한을 계산하는데 얘는 4n제곱, 얘는 3n제곱, 그래서 AN의 극한값은 4분의 3. 그럼 BN의 극한값은 배우들이 합시다. 루트 2차 마이너스 루트 2차니까 2k에서 0을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k. 대입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4분의 3 곱하기 k 분의 4분의 3 마이너스 k제곱. 그게 마이너스 3분의 4. 여기 분모 4를 지우기 위해서 위아래 4를 곱해요. 그러면 여기 지워지고 3k 분의 이게 4 곱하면 3 마이너스 4k 제곱. 이게 마이너스 3분의 4. 곱해봅시다. 마이너스 3을 여기다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2k 제곱 12k 넘기면 12k 제곱 마이너스 12k 마이너스 9는 0. 3으로 나누게 되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은 0. 여기 2k, 여기 2k, 여기 3, 여기 1, 이쪽 마이너스 쪽 플러스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3이에요. 근데 조건상 양수 k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k 값은 2분의 3이 정답입니다. 자, 수열 AN의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킬 때 이거의 값을 계산하시렵니다.
또 분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그럼 이건 보통 이 기호를 쓰기도 하지만 이건 줄여쓰면 SN이라 쓰기도 하죠. SN은 3의 n제곱 플러스 3. 아쉽네요. 이게 등비수열이 될 수 있었는데. 등비수열이 되려면 어떤 꼴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등비수열의 합이 표현되려면 이 SN은 네모 곱하기 세모의 n제곱 마이너스 네모 꼴이 되면 이건 등비수열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그 꼴이 아니야. 원래 이 문제는 풀이가 원래 이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SM-SM-1로 계산해서 AN을 구하되 A1 값은 S1으로 대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고 얘는 N이 2 이상이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요령껏 요령껏 한번 해봅시다. 이건 니네가 할 수 있잖아. 이거는 이걸 가지고 해본다면 요령껏 지금 이게 원래는 이 수열은 N항은 이 규칙을 따라 움직일 거예요. 2항부터는 이 규칙을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럼 저 규칙이 뭐냐면 원래 얘가 이런 모양이 아니고 SN이 앞에 있는 숫자가 1이 됐죠. 지금 3의 n제곱에 곱해진 숫자 1이면 이 부호 반대 숫자가 따로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이 사실은 첫 번째 항은 2부터 성립하지만 만약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이게 3 빼기 1이라 첫 번째 항은 2 곱하기 공비 3의 n-1제곱. 단 얘는 2항부터 성립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대신에 첫 번째 항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이 2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첫 번째 항은 6이니까 이렇게 따로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자신 없잖아? 뭔 말이야? 자신 없으면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처리하면 돼.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좀 이런 풀이를 좀 간단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패턴은 앞쪽에 있는 개수에 맞추고 뒤에 있는 숫자는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앞에 있는 숫자에 반대 부호가 따라 붙지 않으면 그냥 뒤는 버리는 거야. 앞에 거에 맞춰서 새로운 숫자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일반화 작성할 때 n에다 1 집어넣으면 2가 돼서 원래 첫 번째 항은 이 수열상 첫 번째 항이 2라고 봐야 되겠지. 2 곱하기 n 밑에 있는 게 공비니까 공비 아래 n-1제곱. 단 얘는 2항부터고 1항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 1항은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이렇게 따로 계산한다. 이러면 SM-SM-를 안 해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남은 건 여기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어쨌든 이 수열이 2항부터 하더라도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하라는 얘기죠. 시그마니까. 등비수열 합공식이에요. 합공식. 그럼 얘는 A1, A2, A3 쭉 해서 어디까지? AEN까지. 근데 이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중간에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죠? 얘는 규칙이 안 맞아요. 따로 써야 돼요. 6 플러스 여기서부터 성립해요. 뭐가? 등비수열이. 그럼 여기서부터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는 거예요.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공비, 지금 공비가 3이잖아요. 공비 빼기 1. 공비의 항수만큼, 항수가 몇 개죠? 2n-1개입니다. 2n개가 아니에요. 여기 하나 빠졌잖아. 2n-1개. 빼기 1.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이야. 얘가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이지. A2. 여기 n에다 2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 3은 6. 이렇게. 됐죠? 분자는 A1, 6이다. 곱하기 여기. 이거 써야 되겠죠? 2 곱하기 3의 n-1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얘는 이제 약분하게 되면 2분의 6 약분하면 3이 남죠. 이렇게. 되겠나요? 그럼 정리해보자. 6 더하기 3의 2n제곱 마이너스 3 분의 6 곱하기 2의 제곱 4 곱하기 3의 n제곱의 제곱 3의 2n제곱 3의 마이너스 1제곱 3분의 1의 제곱 9분의 1 됐니? 그럼 이 D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 어차피 최고창이니까. 그래서 얘들 필요 없는 거야 사실은. 이런 것도 굳이 필요 없어요. 이게 최고창이니까 요거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지워버리고 6 곱하기 4 곱하기 9분의 1 약분하면 2 여기는 3 정답은 3분의 8 네, 이렇게 극한값이 나옵니다.
자, 원래 얘도 이거 치환해야 되죠. 원래 이 서술형 풀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bn을 cn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문제에 맞게 풀어야 되는데 서술형이 아니라면 뭐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지금은 an이 무한대긴 하지만 정의는 돼 있잖아. 근데 지금은 bn이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식을 bn으로 정리해요. bn은 3-2an 이렇게 숫자를 대입합니다. 저기 식을 대입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an 플러스 3-2an 분의 4an 그다음 마이너스 3을 곱하죠. 그 마이너스 9 플러스 6an 플러스 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차피 상수들은 역시나 또 의미가 없겠죠. 네, 상수는 의미가 없어 보여요.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런 상수는 그냥 처음부터 없다고 생각하세요. 무한대로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3-2분의 4 플러스 6 10 네, 극한은 10이 된다. 어차피 이 an이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그 무한대 아닌 것들은 의미가 없으니까 무한대 앞에 있는 개수들만 뽑아서 보면 이런 식의 극한값이 나온다. 자, 다음을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a2가 1이고 저거의 값이 3일 때 아무래도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최대한 한 회들까지 해봐야 되나? 공차값이 0이 아니라 돼 있고 요게 이제 힌트인 것 같은데 등차수열이니까 a2는 a 플러스 d 그게 얼마? 1. 요 식이 일단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은 an과 sn을 정리해야 되죠. an은 뭐 아는 게 없어요. 뭐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a 플러스 n-1d라고 뭐 써야 될 것 같고요. sn은 2분의 항수 가로 첫 번째의 2배 2a 플러스 n-1d 이렇게 남은 건 이렇게 분수 형태를 쓴 다음에 이건 뭐 하라는 얘기죠? 제곱시키라는 얘기예요. 제곱 괜찮죠? 정리해보자. 2분의 근데 이것도 어차피 나중에 필요한 건 극한이잖아요. n에 대한 최고차만 필요하지. 자질구량은 쓰지 맙시다. 그럼 분모 2분의 이걸 쓰는 이유는 이건 개수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 n에다가 nd를 곱한 dn 제곱만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극한 구할 때. 여기는 어차피 이건 상수고 이건 곱해봐야 1차항이 되고 요거를 제곱한 것만 최고차항이 되죠. 그럼 d제곱 헷갈리지 마. d제곱의 n제곱이니까 이렇게가 되는 것 이해될까요? 괜찮죠? 네. 분모 1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고 dn제곱 분의 2d제곱 n제곱 이게 3이라는 극한값을 가져요. 그럼 n제곱 n제곱은 지워지고 d 하나 약분되면 2d값 3이니까 d값은 2분의 3이 됐네요. 이거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a 플러스 2분의 3은 1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a10의 값을 계산하시오. a10은 a 플러스 9d a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9 곱하기 2분의 3 그럼 2분의 26 약분하면 13 이렇게 처리돼요. 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자연수적 k값을 구하시오. 이것도 그래. 이것도 봐봐. 뭐가 포인트냐면 이건 플러스 이런 건 필요 없지 어차피. n 밑에 미세 크기가 중요한데 어차피 1 같은 건 처음부터 n이 붙어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워버리고 남은 거는 결국은 여기 밑을 이거 잘 봐야 돼. 위아래 잘 보세요. 여기는 여기가 2의 n제곱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k의 n제곱이라 분자는 2분의 1 2k의 n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분모는 얘는 뭐 붙어지질 않아요. 따로따로 써야 되죠. 그럼 따로따로 쓰게 되면 2 곱하기 8의 n제곱 플러스 k의 n제곱 이 정도로만 정리해 봅시다. 일단 얘도 그렇잖아요. 밑의 크기를 봐야 되는데 밑이 어떤 게 크냐에 따라서 이 극한값이 달라지는데 k가 자연스러워 있으니까 아까처럼 얘도 적당히 나열해 봅시다. k에 1 집어넣어봐. 봐.
분모는 이게 큰 밑이 되죠. 8이. 분자는 K 1 집어넣어봐야 2밖에 안 나오잖아. 밑이. 그럼 분모 8, 분자는 8보다 작은 밑, 그럼 얘는 0에 수렴하겠죠? 수렴해. 0에 수렴하는 건 아니고 수렴은 해요. 수렴값은 0. 그럼 K2는 정답이고 2도 괜찮죠? 어차피 8과 비교했을 때 2 집어넣어도 4밖에 안 나오니까 얘도 0에 수렴하고 3 집어넣으면 6. 그럼 1, 2, 3은 다 0에 수렴한다는 얘기네요. 이해됩니까? 그럼 K값 4 집어넣읍시다. 그럼 이거 4 집어넣으면 이제 드디어 요건 없어져요. 4의 n제곱은 8보다 작으니까 없어지고 여기다 4 집어넣으면 8이 되니까 모양은 2분의 1 곱하기 8의 n제곱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럼 약분하면 4분의 1 정리해보면 4분의 1 수렴하네요. 해도 이렇게는 수렴해요. 근데 K값이 이제 5보다 큰 값을 집어넣어 볼까?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되죠? 10, 12, 1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분자에 있는 밑이 더 커지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이때부터 수렴하지 않겠네요. 그럼 수렴하는 것만 찾는 거니까 K값은 1, 2, 3, 4 됐습니까? 근데 합을 구하면 10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B에 대하여 다음에 극한값이 B일 때 A 플러스 B값을 구하시오. 이거 유리화를 해야 되죠. 일단 차수도 안 맞거니와 분자에 또 n에 대한 관계식이 있으니까 유리화를 합시다. 그럼 유리화는 이 반대부 했다고 치고 여기는 이제 붙겠죠? 루트 n 세제곱 플러스 2n 제곱 플러스 루트 n 세제곱 플러스 1이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럼 분모로 정리하면 분모는 이거의 세제곱 n 세제곱 플러스 2n 제곱 이게 마이너스 붙어서 마이너스 n 세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n세제곱 n세제곱 지워지고 분모는 뭐가 남죠? 2n 제곱 마이너스 1이 남아요. 분자는 n의 a제곱이 이게 지수죠? 곱하기 루트 필요한 것만 쓰자. 아까 말했지만 어차피 뭐 할 거죠? 최고점 아니면 어차피 지워질 거 아니야. 극한 구할 때.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잖아. 그럼 최고점만 남을 테니까 루트 n세제곱 남을 테고 플러스 루트 n세제곱만 이렇게 남는다고 보시면 유리하죠. 그럼 이런 것도 지워버리세요. 그냥.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됐니? 괜찮겠죠? 네. 자, 남은 것 여기 정리 잘해야 돼요. 지수에 저렇게 루트가 나오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수의 확장까지 배우신 분들이 왜 곤란해 제가? 얘 뭐랑 같아요? n에 2분의 3제곱 그럼 똑같은 게 두 번 더 셈 됐으니까 2 곱하기 n에 2분의 3제곱이죠. 그럼 정리해보면 여기 있는 2랑 여기 있는 2는 약분시켜버리고 n세제곱분의 n에 이 지수와 이 지수가 덧셈 되죠? a 플러스 2분의 3이에요. 자, 근데 얘가 극한을 이제 수렴한다. 극한값을 가져야 되잖아요? 극한을 가지려면 이 지수와 이 지수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같아야 되잖아요. 어느 한쪽이 크게 되면 0의 수렴하거나 발산하게 될 테니까. 됐니? 근데 B가 0이 아니라고 돼 있죠? B가 0이 아니에요. 네. 아, 제곱? 갑자기 왜 3으로 바뀌었죠, 이게? 제곱이, 미안합니다. 네. 제곱이었어요. 이게 만약 B값이 0이 되게 되면 그때는 분모의 차수가 더 커도 돼요. 근데 지금 B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0이 아닌 값을 수렴하려면 이 지수와 이 지수는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2분의 3과 이가 같은 차수여야 되기 때문에 A 값은 2분의 1이 돼요. 그럼 A가 2분의 1이 되면 같은 차수가 앞에 있는 개수로 극한값이 나올 테니까 B 값은 1 이렇게 둘을 더하면 얼마예요? 2분의 3 이렇게 정답이. 일단 한 대까지 해봅시다.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과 수열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할 때 이거 딱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무슨 정리가 필요하죠? 저걸 적당히 조합하면 무슨 정리가 나타나요? 샌드위치 정리 하도록 양쪽에 부등식을 만들 수 있어요. 제곱해서 4보다 작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bn 루트 an 마이너스 2 루트 n의 제곱. 얘는 아니 제곱은 뗐고요. 얘가 2보다 작다.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씩 여기에 맞춰가야 돼. 여기 bn에 우리는 bn의 극한을 구하는 거니까 bn에 맞춰가야 돼요. 그러면 일단 하나씩 버려야 되죠. 양변에 이걸 더해야 되니까
2 루트 n 마이너스 2 3bn 루트 an 2 루트 n 플러스 2 다시 이걸로 나눠야 되죠? 3 루트 an은 나눠요. 그럼 분모에 바로 여기다 쓸게요. 아이고 안 보인다. 3 루트 an 분의 2 루트 n 마이너스 2 bn 3 루트 an 분의 2 루트 n 플러스 2 됐죠? 일단 이제 극한 붙이면 이제 등호가 붙겠지 이렇게. 남은 이 극한을 계산해야 되는데 극한 계산하면 an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나의 힌트가 있어요. 나를 정리해보면 이 극한이 3n-1분의 an이 극한이 3이 성립하려면 an은 뭘로 가야 되죠? 3n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야 되죠. 뒤에는 상수는 필요 없잖아. 어차피 극한 계산할 때 3n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3n을 집어넣어. 루트 3n 아니 9n이잖아 얘들아. 3 나왔잖아. 3 9n 어쩌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9n이 들어가야 돼요. 루트 9n 얘 루트 9n 이제 극한 따지면 되겠네요. 여기는 3이죠. 3, 3은 루트 3, 루트 9는 3이잖아. 3, 3은 9, 9분의 2 어차피 루트 n, 루트 n은 같은 차수니까 얘도 3 나오면 3, 3은 9, 9분의 2 루트 n, 루트 n은 같은 차수니까 따라서 bn의 극한은 어디에 수렴한다? 9분의 2에 수렴한다. 그럼 9분의 2, pq를 더한 값이니까 9분의 2 따라서 p 플러스 q 값은 11이 정답이다.